자, 배틀그라운드 설정에서 화면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7 플러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개봉기를 하고 약 2개월 조금 안 되게 사용해 봤는데요. 제가 여러가지 기능들을 거의 모조리 사용해 봤습니다.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확실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만든 기기라도 문제점과 단점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점들이 좋아졌고 반대로 문제점들과 단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이 전체적인 크기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제가 패드는 11인치 이상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클 줄은 몰랐고요. 대신 커서 좋은 점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디스플레이가 12.4인치라서 전혀 답답함이 없이 영상 시청이나 필기할 때 너무 편했고요. 비율이 16대 10이어서 A4 용지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고정 주사율입니다. 가변 주사율이 아니고요.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HDR10 플러스를 지원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디스플레이의 이 강도가 고릴라 글라스 3라서 충격에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께는 5.7mm라서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얇은 편이고요. 정말 얇기 때문에 프레임이 휘어질 것 같지만 걱정은 안 해도 될 듯 합니다. 무게는 575g인데 12.4인치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배터리 용량도 있으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손을 잡고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힘들고요. 거치대나 아니면 저처럼 정품 북커버가 있다면 이렇게 해놓고 사용하면 될 듯 합니다. 자, 크기는 가로폭이 285mm이고 세로 길이가 185mm 정도입니다. 베젤이 조금 두꺼운 편이어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크기에 비해서는 화면 크기가 작은 것은 사실이고요. 자, 기본으로 사용하는 방향이 이렇게 노트북처럼 가로 방향이어서 전면 카메라도 이 위치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800메가픽셀의 화질이어서 영상 통화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 화면상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카메라, 전면 카메라 우측에 보면 조도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자, 요 위치, 여기 위치에 조도 센서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센서를 손으로 가렸을 때 화면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개를 적용한 것 같고요. 자, 후면을 보면 색상이 네이비 색상입니다. 2020년 최초에 출시했을 때는 네이비 색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네이비 색상이 추가되면서 성능도 함께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색상은 정말 잘 뽑아낸 것 같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색상이기도 하고요. 자, 한 가지 외관상 문제점이 있다면 이 절연빛 색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색상이 하얗게 변해서 조금 보기 싫은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아무튼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얗게 뜬 게 보이시죠? 카메라에는 잘 나타나지가 않네요. 자, 실제로 실물을 봤을 때는 거슬리는 편에 속하는 그런 형태고요. 어차피 북커버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는 갤럭시 탭 S6 때와 동일한 카메라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은 LED 플래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카메라의 카톡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자, 후면에 붙어있는 이 S펜을 떼고 바닥에 놓고 보면 후면에 카톡티가 없는 것처럼 덜거덕거리는 것도 없고요. 자, 만약 S펜을 이렇게 후면에 붙인 상태에서 사용하면 카메라 보호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키보드 북커버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이 S펜 이 커버가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세로로 필기할 때 불편한데요. 자, 이렇게 우측면이 떠 있기 때문에 세로로 필기하는 것이 살짝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종이 필기를 할 때 항상 세로로 필기를 했기 때문에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이 기본 가로 모드가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붓커버를 사용하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붓커버는 S펜을 붙이는 자리가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가로든 세로든 필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다음은 실사용성입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32인치 스마트 모니터와 43인치 모니터를 같이 사용하는데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구매하고 나서는 따로 연결하지 않고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서 바로 보는 편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치당 픽셀이 11인치인 갤럭시 탭 S7의 276ppi보다 낮습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10pp이가 모자란 266pp이인데요. 사실 화면이 크면 인치당 픽셀이 더 조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자, 게임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작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게임할 때는 이런 패드가 좀 불편한데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만으로 배틀그라운드를 하려면 게임 패드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 놓고 플레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적응만 된다면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덱스 모드를 사용할 수 있죠. 한번 여기서 이 화면에서 배틀그라운드로 한번 켜볼게요. 자, 전체 화면 모드. 자, 이 화면은 PC 화면 아니에요. 이거 덱스 모드에서 실행하는 거고요. 자, 게임 시작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루투스 마우스와 키보드를 페어링 하시면 조작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자, 배틀그라운드 설정에서 화면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4K UHD 그리고 FPS 설정은 울트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자, 확실히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라서 그런지 화질 설정에서도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추후에 이 갤럭시 탭 S7 FE가 출시된다면 두 모델을 자세하게 비교해 볼 테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페토를 해 봤는데요. 게임패드가 없다면 이렇게 바닥에 두고 해도 할만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확 돌려도 버벅임은 거의 없고요. 응답 속도도 꽤 빠른 편입니다. 제페토의 기본 화질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화면이 커지니까 조금 지저분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페토는 삼성 덱스에서 실행은 되지만 배틀그라운드처럼 완벽하게 지원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긱벤치로 성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서 했을 때와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고 점수가 싱글 코어 점수는 962포인트가 나왔고 멀티코어 점수는 2986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속성, 그러니까 게임이나 무거운 웹을 장시간 돌렸을 때 스로틀링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거의 1시간 20분 동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9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고요. 멀티코어 점수만 최저 2761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고 점수와 비교했을 때 200포인트 정도 떨어진 수치이고요. 편차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보다는 작게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기기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냉각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생산성보다는 컨텐츠 소비 쪽에 무게를 두고 많이 구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S펜을 활용한 메모 또는 노트 필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텐츠 소비와 S펜을 활용한 사용성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여기에 추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컨텐츠 소비와 생산성을 두 가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덱스 모드입니다. 저는 스마트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선으로 덱스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마우스와 키보드는 스마트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태블릿에 연결할 필요도 없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덱스 모드에서는 검색이나 노트 작성 같은 것을 할 수 있고요. 태블릿 본체에서는 음악이나 영상을 볼 수 있어서 듀얼 모니터를 쓰는 듯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북커버를 사용하면서 가로로 거치해 두고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자, 그냥 화면을 두 번 두드려서 깨우자마자 바로 로그인이 되고요. 이것은 얼굴 인식 설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바닥에 두고 할 때는 지문 인식 센서를 이용해서 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음악이나 영상을 손쉽게 바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S펜을 상단에 붙인 상태에서 메모를 할 때는 바로 꺼진 화면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도를 조금 더 이렇게 완만하게 하면 이 세워진 상태에서도 간단한 메모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특히 갤럭시 S21 울트라와 사용하면 정말 꿀조합입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이 자체 카메라를 사용해도 되지만 그러면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사진은 갤럭시 S21 울트라로 찍어서 퀵쉐어를 이용해서 갤럭시 탭 S7 플러스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북커버의 사용 빈도는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불편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후면에 S펜 덮개 때문에 불편하고요. 무거운 것도 한몫했습니다. 키보드 커버의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저는 타이핑을 많이 해야 할 때는 이렇게 북커버를 붙인 상태에서 여기 키보드만 도킹을 해서 사용하니까 정말 편리했습니다. 키보드, 북커버, 타이핑, 키보드와 북커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다양한 활용법들을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요.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활용한 필기부터 삼성노트 활용법, 그리고 굿락 활용법 등을 올려놨으니까요. 그 영상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200%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1090mAh입니다. 정말 큰 용량이지만 11인치가 아닌 12.4인치이기 때문에 적당한 용량이라고 생각하고요. 11인치가 8000mAh 용량이거든요. 디스플레이가 커진 만큼 배터리 용량도 그만큼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사용 시간은 동영상을 볼 때는 유튜브를 봤을 때 기준으로 7시간 정도 보면 80% 정도 남을 것 같고요. 연속으로 봤을 때 기준입니다. 스펙상에서 동영상 재생 시간이 14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밝기도 최소한으로 봤을 때 말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밝기를 최적화로 해둔 상태에서 시청을 했고, 그리고 유용한 기능에 있는 동영상 밝기도 이렇게 밝게로 해놓고 시청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시간과 스펙상의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용 시간은 네이버 앱을 8시간 정도 사용한다면 96% 정도의 배터리를 소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펙상 사용 시간이 8시간인데 실사용 시간과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충전 속도는 15W 기본 충전기로 했을 때 67%에서 59분 후에 충전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5W 초고속 충전기로 했을 때는 68%에서 44분 후에 충전이 완료된다고 하네요. 15W 충전기와 25W 충전기의 충전 속도가 거의 지금 상태에서 67%에서는 14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10% 근처에서 충전을 하면 시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비 색상은 작년에 출시된 것이 아니고
지난 4월경에 신규로 출시한 색상이고요. 제가 또 네이비 색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색상만 신규로 추가된 것이 아니고 저장 용량과 램 용량도 업그레이드 되어서 성능 향상도 더해져서 구매 매력도가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상 11인치 이하 크기의 태블릿만 사용해봐서 12.4인치라는 큰 화면을 사용해 보고 싶기도 했고요. 삼성에서 아마도 저 같은 사람들을 꼬이기 위해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11인치도 화면이 크지만 12.4인치는 영상을 볼 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 같고요. 버벅임도 뭐 거의 없었고요. 최적화도 잘 되어 있고 특히 갤럭시 생태계 초석은 마련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애플 생태계보다는 뭐 아직까지는 모자람이 있지만 그래도 뭐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 자체만으로도 추천드릴 수 있지만 갤럭시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하신다면 꿀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탭 S7 플러스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